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공판에 출석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지시로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직후 문체부 1차관이 교체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서 전달 직후 문체부 차관이 교체되자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에게 대단하시네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을 최순실 씨가 원격 행사했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최순실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 유재경 미얀마 대사, 서울대병원 서창원 원장, 관세청 관련 인사들, KT, 광고 담당자들 등등 지금까지 정황이 드러난 인사들만 해도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법이나 윤리, 상식이나 불문율 그 어떤 브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 연장되지 못한 채 특검이 멈춘 지점에서 과연 얼마나 더 진도가 나갔는가? 우리 사회 최순실의 흔적은 다 밝혀진 것인가? 뉴스공장은 이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호준의 다짐이었습니다. 네. 이 공판 관련 뉴스들이 사실은 공판장에서 이제 검찰이 자신들이 받아낸 진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즘 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묻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최순실 씨 관련 뉴스를 첫 뉴스로 좀 전하겠습니다. 자, 공판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 자신이 최순실 씨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밥 먹는 자리에서 전화를 하나 하고 왔는데 민정수석실에 도움을 청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시호 씨가 말하기를 최순실 씨가 통화를 하고 온 뒤 VIP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래도 유연의 아빠인데 이것을 덮어줘야지.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정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공판장에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피고인석이 있었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한마디로 말해서 날 아느냐, 날 본 적 있느냐. 장시호 씨는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예. 쏘아 붙이면서 째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원래 이제 재판장에서 판사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예. 직접 물어볼 말이 있느냐고. 그렇게 발언권을 줄 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발언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물어봤다고. 네, 끼어들어서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직접 봤냐 이거죠.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격인 거죠. 날 봤어? 나 알아? 이거 아니죠. 이거죠. 근데 어차피 뭐 직접 봤냐 안 봤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또 물증도 나왔거든요, 어제요. 네. 재판에서 장시호 씨가 지난해 7월 달에 최순실 씨 가방에서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하고 찍어둔 사진 파일 나왔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NG 사장 등의 평가가 담겨 있는 자료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민정수석실 검증 완료라는 메모지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민정에서 나온 문건에는 민정이라고 써 있어요. 예. 그래서 문서가 자기 혼자 갑니까? 최순실 씨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서 이거 뜯어와서 가져왔나요? 책상 뜯고. 예. 문서가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어제죠. 어제 법정 구속된 이영선 전 차관의 경우관. 예, 최순실. 벌써 그제가 됐습니다. 예, 그제군요. 최순실 씨에게 휴대폰을 몸으로 닦아서 줬던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요. 예, 그 경호관요. 근데 이 경호관은 특검이 마지막으로 영장을 청구했던 사람입니다. 특검 종료되면서 마지막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죠.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이제 영장 판사가 판단한 건데, 근데 네, 1심 상당성이 법정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속과 잘 필요는 뭐 있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1심 법정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구속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가 이후에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공판을 보다 생각이 난 건데 다시 또 기각을 시켰고 정유라 영장도 기각을 시켰죠. 근데 이분이
고영태 영장은 발부를 했어요. 예, 권순우 판사. 주준우 기자는 이제 이런 기각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정반대로 의혹이 없다. 판사가 법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이런 시각도 있죠. 근데 또 이런 시각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어제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빨리 안일해진 게 아닌가. 예, 최순실 관련 의혹들은 다 털었고 재판만 이제 하면 되는 그런 수준으로 좀 나이브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어제 장시호 씨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서류를 주고 차관 인사가 나니까 김정돈 차관이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죠. 무서 주는 즉시 최순실 씨가 차관이 바뀌었으니까요. 차관이 바뀌니까요. 1급 이상은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인사 권한인데 최순실 찍으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눈앞에서 본 거죠. 대단합니다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최순실 씨가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하게 웃었을까 그 앞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최순실 씨가 이런 일이 반복됐을 거 아닙니까? 일종의 권력 중독이지 않았을까.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면 날릴 수 있고 혹은 임명할 수 있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책임을 아무것도 질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신나요. 동시에 그거 때문에 자기한테 인사청탁을 했거나 또 그걸 본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저어릴 거 아닙니까? 심각한 권력 중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만 휘둘렀겠냐 이거죠. 네. 저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장시호 씨가 어제 이런 이야기도 해서 눈에 좀 띄었는데요. 이모가 항상 서로 개인 생활까지 다 알고 있어서 대통령이 나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말했고 VIP가 나를 어려워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권력도 휘두른 정황이 굉장히 많고 그런 정도의 권력 중독이었다면 저질렀던 일들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아직도 많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얻어낸 이권이나 그 이권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또 해외로 빠져나간 그런 은닉 자산들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꼭 다시 찾아야 된다 이건.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례를 꼭 남겨야지 되지 않겠나.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오늘부터 다시 은닉 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한 이야기도 잠깐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완전 소설이고 자기도 관련 뉴스 보고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유현에 대해서는 이름 자체가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라고도 부인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네. 하지만 정유라 씨는 지난번에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때도 통화했고 1월 1일에도 통화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누구지 모르고 통화했나 보죠. 이름 자체가 머리에 없다는 거 보니까. 모든 걸 다 부인하니까요. 자, 다음 순요. 네, 국민의당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대선 하루 전인 5월 8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유미 씨는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사실대로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유미 씨는 개인 간에 가볍게 나눈 대화다라면서 판슨스 스쿨 동료와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톡은 고소고발 상태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둘 다 인지한 상태의 대화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그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이제 이유미 씨는 나는 사실대로 말하자고 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는 문자일 수도 있고요. 단순 걱정이 아니라.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알리바이를 남깁니다. 윤선 씨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한 문자. 왜냐하면 이게 곧 공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문자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당시 이미 고소고발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대화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미 씨가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말은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사실이 무엇인지는 제쳐두고라도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얘기죠. 서로. 그런데 여기서 이준서 씨의 대답은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이 무슨 말이냐고 되묻거든요. 대화가 어색해요. 그렇잖아요.
이 앞에 이미 모든 걸 말하면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라고 자기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준석 씨의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고. 이렇게 대문단 말이죠. 처음 듣는 듯이. 이 대사 자체가 이 카톡이 앞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대사라는 거죠.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닌 처음 듣는 것처럼 하잖아요. 예. 자, 앞뒤가 안 맞는 대사입니다. 서로. 관련해서 뉴스가 좀 많죠? 예. 네, 국민의당이 관련 폭로를 하기 4일 전인 5월 1일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또 관련된 내용들을 박지원 당시 대표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의 전화기 2대 중 한 대에다가 관련된 화면을 보냈고 통화까지 시도했는데요. 통화는 되지 않았고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지원 전 대표는 이런 내용은 실제로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당 진상조사단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과 연결된 고리들은 없다. 예, 직접 당 최고 지도부하고 연결된 고리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예. 본인 휴대폰이 하도 폭탄 문자가 많이 와서 놓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2개가 다른 있었는데. 폰을 썼다라는 예, 취지 이야기인데요. 어쨌거나 한 핸드폰에 메시지가 들어갔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럼 비서관이 확인을 했지만 예. 뭐 이 정도로 중요하면은 따로 전달하겠지 하고 전달 안 했다는 거고요. 예.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유선으로 전달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당과 연결된 고리는 없다. 이것이 이제 당의 입장인 거죠. 현재까지. 예. 예, 하지만 당 진상조사단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삭제됐는지 여부는 분석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석할 수가 없겠죠. 네. 이건 뭐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지. 통신영장 받아서. 이용주 의원도 뭐 녹취를 사전에 들어보진 못했다고 하고, 당 지도부들은 이 사안이 이렇게, 기자회견 하기 전에는 허술한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걸 그렇게 활용할 줄도 몰랐다, 최고 지도부에서는. 그런데 이 내용은 며칠 동안 한 30번 이상, 네, 논평되고 막 하고 계속 했거든요. 공격적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당 지도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예, 하지만 당 논평으로요. 국민의당은 한 사람의 제보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무모하지 않다. 이렇게 5월 7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긴 한데 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미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혐의도 이유미 씨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혀주는 내용은 현재까지는 아니에요. 예.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피의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공모의 정황이 드러났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네. 어쨌든 그 카톡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하는지 잘난 척을 한번 하면서 다시 다음 뉴스를 다뤄봅시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지난 주말에 안철수 전 대표 쪽과 접촉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실제로 안 전 대표를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3일에 카카오톡 나누면서 이러한 대화를 했습니다. 이유미 씨가 안 전 대표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느냐라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물었고요. 당시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당 안팎으로 이유미 씨가 구명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의 요청으로 안 전 대표를 5분간 독대했지만 고소고발 치하 문제만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대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뭐 지금 본인들이 말하는 정도밖에 파악할 수가 없죠. 네, 고소고발권 취해달라고.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이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와 연락하기 위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물어본 사람은 이유미 씨라는 겁니다. 네. 이 대목을 짚자는데 당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인 최고위원이잖아요. 예. 다른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이유미 씨한테 물었다는 거고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 측과 가깝다는 걸 아는 거죠. 충분히.
예. 직접 연락되지 않느냐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유미 씨의 이제 과거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춘 콘서트 때 실무자였어요. 청춘 콘서트 관련해서 전화를 해서 뭔가를 어레인지하려면 이유미 씨가 받았습니다. 당시에 청춘 콘서트 측에 연락했던 적이 있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이유미 씨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 가까웠다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내 간담회 가졌습니다. 거기서 2단계 북핵 해법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고 그다음에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동결 단계에서 검증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2단계 북핵 해법이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붙일 것까지는 없다. 대화를 하고 나중에는 핵폐기까지 가겠다는 거니까 뉴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그리고 또 기자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들이 또 화제가 된 게 있는데요. 연차 휴가 계획 밝혔습니다. 휴가를 언제 간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저는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의 연차 휴가는 21일입니다. 현재 하루 썼기 때문에 20일 남아 있습니다. 네, 별개다 뉴스가 되네요. 네. 자,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뉴스였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미 일정으로 나선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이 미국 해병대와 한국전 참전 농사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한 문 대통령의 방미 영상에 댓글이 2,3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이건 저도 그 페이스북에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인문학 정보라고 몇 차례 상징을 잘 다룬다고 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거든요. 뭐 유명한 곳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미군 그 해병대 입장에서는 해병대 역사에 가장 많은 인원이 한 전투에서 사망했고 그리고 나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또 피난민들을 구출한 작전이 이어지기도 하니까 상징적인 장소예요. 근데 그 미국이 좋아하는 코드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거 참 잘 다뤄요. 그러니까 크게 패전하고 긴박하게 퇴각하다가 엄청난 피난민들을 구출하고 근데 그 피난민의 자손이 성장해서 대통령이 되고 미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부모를 구한 해병대 그 작전을 기리는 기념비 앞에 쓰고 뭐 이런 연설하고 이거 헐리우드 영화가 잘 써먹는 스토리라인 아닙니까?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토리라인 코드들이 실사판으로 나온 건데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는데 청와대에서 아주 선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잘 다룹니다. 이런 건. 그래서 실제 화제가 됐어요. 보니까. 그 화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봤더니 페이스북이 그 미 해병대 페이스북을 누가 보겠습니까? 미 해병대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제는 북적북적 난리가 났더군요. 자. 네,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미국인들이 그걸 남겼어요. 네, 영어로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영어로 남겼다고 다 미국인은 아니죠. 우리도 영어 잘 이름도 알잖아요. 영어 이름이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요. 엄청 많이 달린 건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미 상원과 하원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괌 기지 사드 배치 시 환경 영향 평가 실시했던 것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세우고 간 거죠. 예. 사실 여기다가 할 말은 없잖아요. 예. 한국도 미국처럼 민주국가여서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 기본 입장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큰일 났다. 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번역을 해야 돼요. 보수가 큰일 났다가 아니라 본인이 큰일 났다로 본인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네. 네, 어제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 예방했을 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내각 인사들을 두고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권력기관을 동원한 조사가 진행돼서 너무나 미안했다. 그렇게 털어도 문제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자, 뭐 다른 거는
본인도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고 보수가 큰일 났다 다 없어져 버렸다가 아니라 내가 큰일 났다 나를 보호해줄 보수들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뉴스 한두 개 정도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계속 치러지고 있습니다. 28일에는 TV조선이 주최한 방송 토론회에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원유철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홍 후보가 원 후보를 향해서 옴두꺼비 같은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 후보가 타인 의견 존중하지 않고 막말하고 비아냥거리면 보수정치 괴멸시킨다라고 이야기하자 그에 대해서 맞받은 겁니다. 네. 두 분이 이런 공방을 많이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사탕을 건넸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탕 안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라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요. 원유철 후보가 전해주니까. 사탕 하나 드시죠라고 이제 제스처를 했더니 거기 뭐가 들은 줄 알고. 예. 네, 목에 좋다면서 건넸는데요. 의심의 눈빛을 보냈다는 거죠. 실제 의심이 했겠어요. 그냥 대받아 친 거죠 그렇게. 예. 재밌는 설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밥 먹는 자리에서 전화를 하나 하고 왔는데 민정수석실에 도움을 청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시호 씨가 말하기를 최순실 씨가 통화를 하고 온 뒤 VIP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래도 유연이 아빠인데 이것을 덮어줘야지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정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공판장에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피고인석이 있었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한마디로 말해서 날 아느냐, 날 본 적 있느냐. 장시호 씨는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예. 쏘아붙이면서 째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원래 이제 재판장에서 판사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예. 직접 물어볼 말이 있느냐고. 그렇게 발언권을 줄 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발언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물어봤다고. 네, 끼어들어서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다라고 예. 합니다. 직접 봤냐 이거죠.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격인 거죠. 날 봤어? 나 알아? 이거 아니죠. 이거죠. 근데 어차피 뭐 직접 봤냐 안 봤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또 물증도 나왔거든요, 어제요. 네. 재판에서 장시호 씨가 지난해 7월 달에 최순실 씨 가방에서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하고 찍어준 사진 파일 나왔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NG 사장 등의 평가가 담겨 있는 자료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민정수석실 검증 완료라는 메모지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민정에서 나온 문건에는 민정이라고 써 있어요. 예. 그래서 문서가 자기 혼자 갑니까? 최순실 씨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서 이거 뜯어와서 가져왔나요? 책상 뜯고. 예. 문서가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어제죠. 어제 법정 구속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예, 최순실. 벌써 그제가 됐습니다. 예, 그제군요. 최순실 씨에게 휴대폰을 몸으로 닦아서 줬던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요. 예, 그 경호관이요. 근데 이 경호관은 특검이 마지막으로 영장을 청구했던 사람입니다. 특검 종료되면서 마지막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죠.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이제 영장 판사가 판단한 건데, 근데 네, 1심 상당성이 법정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속과 잘 필요는 뭐 있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1심 법정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구속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가 이후에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공판을 보다 생각이 난 건데 다시 또 기각을 시켰고 정유라 영장도 기각을 시켰죠. 근데 이분이 고영태 영장은 발부를 했어요. 예, 권순우 판사. 주준희 기자는 이제 이런 기각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정반대로 의혹이 없다. 판사가 법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이런 시각도 있죠. 근데 또 이런 시각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어제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빨리 안일해진 게 아닌가. 예, 최순실 관련 의혹들은 다 털었고 재판만 이제 하면 되는 그런 수준으로 좀 나이브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연장되지 못한 채 특검이 멈춘 지점에서 과연 얼마나 더 진도가 나갔는가. 우리 사회의 최순실의 흔적은 다 밝혀진 것인가. 뉴스공장은 이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호준의 다짐이었습니다. 입니다. 네.
이 공판 관련 뉴스들이 사실은 공판장에서 이제 검찰이 자신들이 받아낸 진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즘 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묻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최순실 씨 관련 뉴스를 첫 뉴스로 좀 전하겠습니다. 자, 공판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 자신이 최순실 씨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순실 씨.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공판에 출석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지시로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직후 문체부 1차관이 교체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서 전달 직후 문체부 차관이 교체되자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에게 대단하시네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급 이상 공무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을 최순실 씨가 원격 행사했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최순실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 유재경 미얀마 대사, 서울대병원 서창원 원장, 관세청 관련 인사들, KT 광고 담당자들 등등 지금까지 정황이 드러난 인사들만 해도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법이나 윤리, 상식이나 불문율 그 어떤 브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